이빨이 아니에요, 이빨이. 그래서. 아 그래요? 지금 예림 씨. 식으로 부르실 때는 교수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약간 좀 더 과장해서 부르고 싶으실 그럴 때 네. 뭐라고 부르십니까? 박 교수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혹시 아기가 생기시면은 바뀌는 시키지 마세요. 아 왜? 약간 경사가 있네요. 이렇게. 왜냐면 이제 코너 돌 때 저기 이제 원심력 때문에 좀 약간 스피드를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해놓은 거죠? 네, 일부러 스피드가 더 살기 위해서. 아 근데 좀 저게 높게. 잠깐 보면 이게 좀 약간 위험할 것 같은데?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위험하긴 해요. 넘어지는 사람도 많고 한데 아우. 속력이 많다 보니까 네. 넘어지면 그냥 부러지기도 하고. 예림 씨는 혹시 다쳐본 적 없습니까? 저도 한 번 넘어졌을 때 갈비뼈랑 아우. 아우. 이빨이 하나 나가가지고. 이빨? 네, 이빨. 이빨이 나갔어요? 네. 제 이빨이 아니에요, 이빨이. 그래서. 아 그래요? 지금 예림 씨. 예림 씨 이빨이 아니에요 지금? 앞니가. 예림 씨 만나자마자 이빨 붙인 소식을 저희가 아니 그 좀 그걸 묻고 싶은데 예림 씨는 이걸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우선 저희 아버지가 네. 지도자세요, 지금. 이 롤러 스포츠 스피드 네. 지도자시군요. 지도자시고. 코치님이세요? 네, 그리고 전 국가대표 선수셨고. 아 집안이 또 이게 국가대표시구나 네, 다. 또, 네, 엄마도 어머님도 운동선수셨어요? 운동을 하셨어요.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어머님은? 육상. 아 그래요? 야 이게 그 저기 스피드 집안이시네. 그러니까 태어남과 예? 동시에 스피드를 안고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피드 가문이시구나.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메달만 25개 가량을 땄다고. 아 야 그래요? 이거 선수를 안 할 네. 수가 없잖아요. 또 그때 또 못한 게 아니라 조금 잘 했나 봐요, 제가. 아. 그래가지고 이거 계속 좀 약간 하게 됐던 것 표현이 어떨진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이제 메달에 대한 맞습니다. 승리의 맛을 네. 승리의 맛, 네. 승리의 맛. 승리의 쾌감. 예림 씨가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기록이 14개 대회에서 신기록을 수상했어요. 16살에 주니어 단거리 최연소 국가대표입니까? 네, 처음 1등이 돼가지고. 됐어요? 돼가지고. 언니들을 제친 거예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딱 자기가 1등을 하는 순간 언니들 뒤에 있고. 1등을 했는데 내가 이걸 또 사고를 쳤구나. 아이고 내가 이것도 그래서- 사고를 쳤구나. 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진짜 이게 이 체전 준비하시려면 훈련을 얼마나 하셔야 됩니까? 저희가 체절이 지금 10월 달이니까 한 12월 달부터 동계를 시작하면 거의 10달 정도예요. 작년 12월부터 이 체전을 준비하신 거예요? 네, 이제 또 좀 있으면 또 준비해야 돼. 어떤 준비를? 어떤 거? 내년 체전을 준비해야죠, 이제. 제가 또 이번 시합에 아쉬움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 다음 시합을 어떻게 할지를 우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야 이게 뭐 대회가 끝났는데도 계속 다음 대회를 또 생각을 하고. 아니 그럼 일단 우리 그 예림 씨가 이곳에서 네. 사실 경기를 했어요. 네. 우리 사실 그 예림 씨의 경기 모습을 저희가 한번 또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한번 좀 보시죠. 자, 전국에 계시는 롤러 스포츠 스피드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아십니까? 자, 이곳에서는 우리 이예림 선수가 드디어 몇 미터죠? 1000m요. 1000m 예, 결승 경기를 이게 언제 경기입니까? 일요일 경기. 일요일 경기. 이번 일요일 날. 네. 아, 자, 우리 그 1000m 결승전이 열리고 있는 이곳 그 한강 롤러 스포츠 스피드 경기장입니다. 자, 우리 그 이예림 선수가 지금 저 노란 경기복을 입고 네. 있는 분인가요? 아. 예. 자,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 경기를 그 TV에서 중계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네네. 직접 나가서 이 경기 장면을 저희가 담아왔어요. 자, 이게 지금 그 1000m니까 이 몇 바퀴를 도는 건가요? 5바퀴. 5바퀴. 이게 한 바퀴에 200m군요. 네. 요게 딱 그리고 또 전략이 좀 있지 않습니까, 경기에? 우선 5바퀴를 다 타면 힘들기 때문에 음. 서로 눈치 있게 보다가 마지막 싸움을 조금 더 하는 그런 그렇군요. 경기. 자, 남은 바퀴가 이제 3바퀴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부터 좀 약간씩 선수들이 이제 스피드를 좀 올리게 되죠. 네. 가속이 또 붙기 때문에. 자, 지금 두 바퀴 남은 상황에서는 몇 이예림 위인가요? 선수가 세 번째. 지금 3위에 있네요, 3위. 이제 자, 속도를 지금 나가네. 올리는구나. 야, 저 보세요. 폭발적인 스피드. 자, 나갑니다. 이예림 선수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나갑니다. 치고 나갑니다. 자, 지금 2바퀴 돌면서, 코너 돌면서 지금 안쪽으로 자리를 차지하면서 마지막 한 바퀴 스피드를 올리고 있는 이예림 선수. 자, 1000m 결승 정체전. 자, 과연 자 우승은 자 1000m 결승 이예림 선수 국가대표 이예림.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예림 선수 곧 결승점을 통과하는데요. 자, 이예림 선수도 아마 경기 장면을 아마 처음 보시는 걸 거예요, 그죠? 어, 자, 정말다. 자, 결승 통과합니다. 이예림 선수 축하드립니다. 금메달 땄군요. 네. 자, 금메달 이예림 선수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금메달 일단 이예림 선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아까 그 보지만 그 3위에서 거기 아주 그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확 스피드로 바깥으로 그쵸. 나가서 코너를 예, 스피드로 밀어 제끼는. 네. 우리 그 이예림 선수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잘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뭐가 좀 지금 다 금메달 땄잖아요. 우선 제가 출전한 종목은 세 종목인데요. 네. 우선 500m가 첫날에 있었는데 근데요. 1등을 하긴 했는데 근데요. 실격을 했거든요. 왜요? 이게 제가 생각하던 플레이가 머릿속에 있었는데 네. 그 플레이가 되지 않아서 한 바퀴가 남았는데 제가 4번째 정도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빨리 나가자 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밀었나 봐요. 옆 나도 선수를. 모르게 조금. 네. 사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날 밤 잠을 이제 잘 못 잘 것 같은데 500m, 500m, 500m 이걸 이래가지고 근데 그래도 이제 또 500m 같이 뛴 선수들도 1000m를 같이 뛰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선수들을 더 이기고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까 1000m에 3위에 있다가 그냥 튀어나오는 게 진짜 무섭게 튀어나온 거네요. 그냥 내가 한번 두고 봐라 이거 한번 보여준다. 네, 예. 혹시 제가 질문 하나만. 예. 목표가 있습니까? 네 우선 목표가 예전에는 세계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하나 따는 거였는데 우선 이번에 땄거든요. 세계대회에서 땄어요? 네 금메달을 이거 뭐 단체전에서 이렇게 땄는데 우선 내년에는 개인 종목에서 그래서 한번 금메달을. 네 한번 따보고 싶고 기대가 됩니다, 진짜. 아니 그 지금 얘기한 대로 개인 종목에서는 어떤 선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좀 강자입니까? 우선 세계 대회 나가면 콜롬비아가 그래요? 좀 잘해요. 잘해요. 거기는 거의 인기 종목이구나. 축구 다음으로 그래요? 이 스포츠가 네, 거의 연예인처럼 이렇게 진짜요? 네. and Italian, now the French guy. So it is, yeah, the Colombian skater is world champion. So third place for Vincenzo Maiorca from Italy. 와, 또 콜롬비아. 역시 이게 사실 스포츠의 경기력 향상도 이게 스포츠의 또 그 맞아요. 관심에 비례해서 네, 또 네, 늘어나는 네. 거거든요. 확실히 남미 쪽이라서 그런가 좀 이렇게 이거 저희 아니다 저희 싶으면 그 선생님께서 네. 토크를 듣고 아니야. 뭐 이런 토크를. 자, 그러면 우리 그 예림 씨가 한번 좀 경기장에 왔으니까 네네. 한번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야. 아유, 좋아요. 아니, 바퀴가 훨씬 크네요. 한번 무기를 거의 들어봐요. 유모차 바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바퀴 크다 진짜. 아니, 우리가 아는 롤러 스케이트 한 요 정도 되는 네, 네, 맞아요, 소개 맞아요, 바퀴 맞아요. 정도 되는데 네. 선수용이 스피드력에서 더 큰가 봐요. 옷을 벗고 근데 또 이렇게 깜짝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이예림 선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야. 와. 야, 드론이 못 따라가. 드론이 못 따라가. 와, 벌써 한 바퀴야. 드론이 못 따라가. 드론이 못 따라가. 드론이 못 따라. 와, 벌써 한 바퀴야. 이예림 화이팅! 와, 쭉 나가네요 이게. 진짜 멋있다. 드론이 못 따라간다니까. 봐봐. 와. 예림 우승. 야. 와. 야, 진짜 멋있다. 유킨? 예스. 예스. 아니 진짜 근데 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진짜 이 달래 우리 예림 씨가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우선 네. 키워드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회. 100회. 네. 자, 문제 드립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마스코트는 이 동물을 형상화했습니다. 이 동물은 상상 속 동물로 선악을 구분할 수 있으며 화재나 재앙을 물리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진짜 뭐 아 이거 아는데 이거. 이게 이번 전국체전의 마스코트고. 맞아요. 이걸 네. 부르는 이름을 얘기하시면 돼요. 진짜 좀 못생겼다. 아 이거 이름 들으면 딱 아는데. 딱 알죠? 이름이 뭐지 너는? 자, 두 자예요. 넌 이름이 뭐니? 잠깐만. 모르겠어요. 아 이제 딱 들으면 아실 텐데. 자, 정답은요? 해치입니다. 몰라요. 해태. 그러니까 해태 난 해태라고 네, 알고 있었어요. 해태, 해치, 아. 상상 속 동물. 아쉽습니다. 이게. 하지만 또 저희 자기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좀 자기백 캡슐을 좀 금은동으로 저희가 나눠봤나요? 해봤습니다. 금 역시 금을. 네. 자, 우리 조셉이 한번. 네, 제가 한번. 하나 괜찮은 거 나왔나요? 뭐지 이건? 이불 밖은 위험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불 밖은 위험해? 뭔 이불인데? 있는 입. 이거는 조금 예림 씨. 약간 좀 그 스타일리시한데요? 이거는 이제 이제 동계훈련 할 때. 네, 입어보세요. 예림 씨. 이거는 약간, 이거 약간 추운 나라에 세계대회 하러 갈 때. 네네. 이거 꼭 가져가서 입으세요. 네. 예. 좋네요. 패딩 입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낫죠. 맞죠? 예린 선수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으면 좋겠어요? 롤러의 희망? 나로 인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고 인라인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천상현입니다. 그러니까 전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현재는 남으신다. 짬뽕집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짬뽕집을 하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 5분의 대통령 식탁을 이게 책임지셨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하셔가지고 언제, 예. 제가 최연소, 최장, 최초 31살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20년 4개월 마치고 명예퇴직. 20년이었으면은 지금 얼추 계산해 보니까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계실 때부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년 2개월 하고 명예퇴직을 나오셨어요? 했습니다. 예. 어떤 기간 때문에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방전이 되고 셰프다 보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 위해서 한번 음식도 한번 드려봐야 되고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결단을 내린 거예요. 세계 수석 셰프들의 모임에 한국인 최초로 가입을 그게 하셨어요? 이제 CCC라고 약자인데요. 그 뭐 클럽 셰프 디어 셰프라고 해서 셰프의 셰프. 대통령제 셰프예요. 대통령 수석 셰프들. 그분들만 모임이 있군요. 네, 엘리제궁 수석 셰프, 뭐 백악관 수석 셰프, 그 헤드 셰프들이 모여서 뭐 그 나라 우리나라의 메뉴, 뭐 레시피 교환, 그 나라에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서로 교환하는. 그것도 최초로 가입해서 있는 동안만 그 가입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나오게 되면 다 탈퇴가 되는 거고. 원래 이렇게 전공이 요리 쪽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럼요? 저 토목을 전공했어요. 네? 토목을 전공하다가 친구가 야 보험 영업하지 않겠냐 그래서 6개월 동안 보험을 했는데 한 건 예약을 했어요. 6개월 동안 하면서. 6개월 동안 한 건이면 이게 뭐 그래서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예. 그러던 차에 이제 친구가 야 그럼 호텔 사람 뽑는 데는데 또 같이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래서 같이 들어가게 된 게 지금 현재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아니, 어떻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 31살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중식을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중식 요리사를 뽑아달라고 호텔에 의뢰가 와서 이제 제가 추천을 받게 된 거죠. 그 얘기하신 곳이 또 굉장히 중식당이 좀 유명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근무를 하시다가 추천을 받아서 이제 청와대에 가시게 된 거예요? 예. 저 솔직히 대통령 요리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친구들이나 후배들은 야 거기 그럼 직원들 한 500~600명 식사해 주는데 거기 가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단체 급식 요리사로 알고 있더라고요 다. 그건 또 따로 있군요. 따로 있죠. 따로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대통령만 모시는 전담 요리사인데 한식 둘, 양식 한 명, 예. 중식 한 명. 그럼 네 분이 근무를 예. 하셨어요? 네 분하고 옆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서비스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한 팀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몇 인분 정도를 만드세요? 보통은 두 분이 있으면 두 분 것만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 오시면 가족 하시고 그래서 간단한 10명 이내, 15명 이내는 자체 행사를 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소국 용사들 뭐 200명, 300명 이렇게 오시면은 호텔에서 캐터링이 다 들어오죠. 그런 거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인원 가지고 그렇죠. 아, 몇 저는 분이 그 궁금해서. 몇백 분 그 음식은 사실 준비하기가 좀 힘들죠. 아니 그 좀 청와대에서 근무하려면 되게 자격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신혼조에만 저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떨어진 줄 알았어요. 2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연락이 오던가요? 연락이 와서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자고 그것도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자는 거예요. 저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은 좋았죠. 네. 근데 주변에는 알리지 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합격하기 전까지는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만 아는 정도. 그 청와대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혹시 뭐라고 얘기를? 보안이죠. 보안. 보안. 절대 그 안에 있었던 일을 오픈하면 안 되고. 식단이나 이런 것도 대통령께서 드시는 음식이니까 이런 것도 좀 보안 사항 아닌가요? 보안은 식단, 그 메뉴, 동선 일정이 잡히는 건 저희들은 미리 알거든요. 내일 어디 가신다. 네. 이런 부분들은 다 보안이죠. 심지어 이제 가족들이 들어오는 것까지. 왔다 갔네, 안 갔네, 뭘 먹었네, 안 먹었네. 하여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보안. 그렇죠. 보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 궁금한 게요. 그럼 거기 한식이 있고 양식이 있고 중식이 있으시면 네. 일주일 식단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뭐 오늘 저녁은 좀 중식 어때요? 라고 하면 이제 그때 좀 요리를 준비해 주시는 건지. 보통은 일주일 식단은 짭니다. 짜세요? 네, 짜요. 여름에 오늘 날씨가 더워요. 냉면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네. 그럼 미리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미리 이제 소스를 줘요. 얘기를 먹었다. 해주시면? 그럼 이제 또 바로 점심 메뉴가 바뀌는 거죠. 냉면으로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주일 식단은 있으나 있으나 그때 뭐 또 네. 계절 상황이나 이런 거에 네. 따라서 특수한 경우에는 좀 뭐 해주실 수도 있고. 그렇죠. 저도 DJ 대통령이 중식 좋아하셨다 했잖아요. 야채탕면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쉬는 날. 갑자기 전화해서 같이 이제 같은 셰프들한테 뭐 좀 준비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시간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간 거예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혹시 우리 대통령께서도 매일 그냥 드시다 보면은 외부 음식이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뭐 치킨이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뭐 피자를 뭐 드시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찾을 때는 시간상이 없으니까 저희도 가까운 데 전화를 해서 그냥 차량을 타고 나가서 가져와요. 픽업을 하시는 거예요? 픽업을 해요. 시간이 여유 있으면 어차피 양식 셰프 있고 다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또 해요. 튀김 있으면 다 잘 튀겨요. 근데 그래도 그 브랜드만의 맛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대통령님이나 영민님이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선주들이 오면 오늘은 뭐 예를 들면 뭐 먹고 싶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사오죠. 대학로에 옛날에 그 개그맨 그분이 또 피자 하시면 거기 또 맛있다고 또 거기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얘기해 주세요. 이원석 선배님이 하신 맞아요. 거기에 가셔가지고 이제 또 그걸 가져오시고. 한 10판씩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3판 골고루 나눠 먹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김에 또 주문하는 김에 우리도 또 조금 먹고.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도 입인데. 맞아요. 우리는 맞아요. 입이잖아요. 맞죠. 예. 오랜만에 듣네요. 우리도 입인데. 그럼요. 우리도 입인데. 내일 또 입인데. 그렇군요. 대통령이 드시는 식사는 뭔가 좀 이렇게 좀 특별한 게 좀 있지 않을까. 똑같아요. 어느 가정집이나 먹는 거는 똑같아요. 네. 그 대신 관리된 음식들 있잖아요. 신선한 음식, 제철 음식. 유기농이라든가 뭐. 그렇죠. 네네네. 이제 그런 위주로 모시는 거지 뭐 진짜 남들이 못 먹는 음식 먹는 거는 아니에요. 식사가 나가기 전에 검시를 한다고 하나요? 이렇게 검사를 좀 하는 있습니다. 경우도 좀 있습니까? 옛날에 이제 김이상궁인데 지금은 검식관이라고 부릅니다. 있어요, 따로요. 검식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음식도 먹어보지만은 주방의 위의 요소를 미연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먹어보고 하고 최종적으로 나갈 때 또 먹어봐서
청와대에서는 이게 김장도 직접 하세요? 네, 김장도 김장도. 그때 당시 한 250포기, 300포기 하는 거. 꽤 많이 하시네. 굉장히 많이 네. 250포기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직접 배추 받아서 건고추 오면은 이렇게 그 물걸레를 하나씩 다 닦아야 돼요. 뭐 너무 매워서 방독면 쓰고 닦았어요. 방독면 쓰고 진짜. 너무 매워요. 그 당시는 사실 뭐 고추를 진짜 저희 집에서도 다 그거 닦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고추 제일 많이 먹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페루, 멕시코 페루, 멕시코, 베트남. 그쪽이 고추를 제일 많이 먹고 근데 우리나라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추로 만든 소스에 찍어 먹는 건 어디예요? 우리나라만 고추 우리는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잖아요. 고추를 그거는 해외 분들이 우와 무슨 고추를 먹는 것도 대단한데 그걸 또 고추장에 찍어 먹으니까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맞아요. 아니 그 대통령께서 이제 해외 순방을 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해외 순방도 이제 따라가기도 하고 안 따라가기도 합니다. 아 따라갈 때가 있고 안 따라갈 때가 네, 있고. 공식 행사는 거기 음식을 드세요. 네. 드시는데 이제 안 드실 때는 저희들이 이제 한국 사람은 또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먹어야지 힘이 나듯이 예. 길면은 그래서 그런 거 간단하게 해드리고 저희 외부 뭐 여행 갈 때 뭐 컵라면 네. 가지고 가서 뭐 저녁에 거기다가 이제 좀 먹기도 하고 뭐. 네, 그건 이제 저희 소지품이고요. 아, 네. 대통령님은 컵라면 컵라면 안 드실까요? 직접 끓여드리죠. 아 라면은 그렇죠. 그래도 저 그냥 궁금한 게 물론 뭐 다 레시피가 다르지만 대통령께 드리는 라면 레시피는 뭐좀 다릅니까? 뭐가 뭐 좀 좀. 라면 레시피는 배고플 때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설명서대로 끓여주는 게 가장 맛있어요. 뭐 사실은 맞아요. 라면은 네. 거기 있는 대로 먹으면 맞아요. 훨씬 맛있어요. 자연송이 따왔다고 라면 맛 다 베린다. 라면 그 그대로. 뒤에 거의 써 있는데 뭐 380g 물에 몇 번 끓여서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네. 맞아.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짜 라면 좋아하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저희가 안 끓여줬어요. 왜요? 직접 끓여 드셨어요. 직접 끓여드리시는 토요일 날, 거예요? 일요일 날 이날만큼은 직원들도 좀 쉬어야 되고 주말이니까 그 본인이 직접 끓여서 국민하고 라면을 드셨어요. 저희들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이렇게 뭐 어디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나면 사장님들이 계속 저희가 이제 배불러서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거 좀 남기셨네. 이거 맛이 없었어요? 네. 예, 뭐 좀 약간 그래서 드시고 이렇게 음식을 보고 또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저희들도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되게 예민해요. 에피가 양식, 뭐 한식이 이렇게 나가면 중식 이제 3번이 다 나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보이지 않게 그 안에서. 네, 보이지. 내 음식을 다 드셨네. 그렇다고 동료한테 표현을 못 해요. 그래서 오늘 메인은 좀 안 드셨어요. 그러면 뭐가 아닌가? 스스로 표현을 못 하지만은 뭔가 그 안에서. 뭔가 서로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그 좀 근무를 하시면서 좀 아찔했던 순간도 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잠반을 보다가 하얀데 뭐가 하얀 이렇게 까만 머리카락이 하나씩 있어요. 머리카락 있다 혼을 안 내는데 그때는 덜컥하겠네요. 덜컥 아니라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저희 나름대로 또 우리끼리 또 싸워요. 야, 아줌마 이 머리카락, 서로 이게 또 범인까지 길이로 서로 이제 와서 범인 색칠을 위해 야, 너 머리 가늘으니까 너 염색 많이 하니까 가는 거 네 거 같다는 둥 뭐 아니다 뭐 옆에 털 같다 짧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 이게 뭐냐 대통령한테 그냥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다져. 그런 날은 근데 진짜 속상하시겠네. 아유 되게 미안하죠. 차라리 뭐라고 했으면은 옛날 같았으면 이거 곤장 50대 막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전 같으면 곤장 50대. 예, 진짜 잘못하면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모자도 쓰시고 다 하시는데도 해도 들어가려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참 게 아무리 사람이 하는 일이라. 우주복 입고 있어도 들어가려면 들어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주복 입고 있어도. 반도체 입고 있어도 반도체가 복장이 돼도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더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더 다음에 더 신경 써야겠구나. 더 잘해야겠구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엎질른다거나 뭐 그릇 놓다가 깨뜨린다든가 와인 먹다가 와인잔이 깨진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그거 똑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것도 이해를 하지. 우리가 그 인공 로봇가 아니잖아요. 이게 정확히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렇죠. 대통령님도 사람이고 네. 국민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는 것 사실 같더라고요. 뭐
안 그러려고 하다 보면 그럼요. 더 잘하려다 보면 네.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셰프님이 혹시나 뭐 요리를 하시다가 뭐 재료를 깜빡하고 안 넣으셨다거나 네. 그런 경우는 있는데 중국 요리는 팔보채가 한 8가지, 10가지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한 가지 안 넣는다고 몰라요. 사실은. 아, 그렇죠, 그렇죠. 진짜 게살습인데 게살이 안 들어가면 아는데 게살습에 흰자를 풀잖아요. 예를 들면 그건 몰라요. 그럼 아니 나갔는데 내 동료들한테 이거 안 넣네. 아, 그러니까 게살숲에 게살이 안 들어가면 아는데, 예, 게살숲에 뭐 다른 게 하나 흰자, 빠졌다고 해서. 후추 이런 거 안 넣어요. 예. 그러니까 많이 볶는 요리는 뭐 하나 안 들어가도 간만 이상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뭐 그렇다는 아니, 얘기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때가 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실수는 그냥 네. 예계로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럼 중식 모든 걸 다 하십니까? 뭐 깐풍기, 탕수육, 양장피 뭐. 짜사이도 하고 다 합니다. 짜사이. 오이 피클. 별명 짜사이예요. 짜사이 엄청 좋아해요. 짜사이를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식 호텔에서 호텔 고급 요리부터 양장피까지 다 해요. 궁금한 게 댁에서는 어떻습니까? 댁에서도 이렇게 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주시나요? 우리 중식 요리는 못하고 그냥 김치볶음밥 뭐 이런 거. 아니 솔직히 우리 집이 아, 자녀분. 자녀분들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작은 딸하고 우리 처남의 조카 너무 아, 조카분이시고. 경기도에서 오늘 8시 반에 와가지고 저희 집에 아침이요? 예, 8시 반에 와가지고 왜 지금 이렇게 왜 좋았어요? 이렇게 좋았어요? 교육 좀 시키고 해서 데려오려고 일찍 오라고 그랬어요. 혹시 무슨 교육을 실수할까 시켜요? 우리 저기 아버님께서 댁에서는 이렇게 중식 같은 거 많이 해주셨습니까? 가끔씩 해주세요. 어때요? 저 아버님이 해주신 게 맛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 사 먹는 게 맛있어요? 그래도 아빠가 해주신 게. 아, 그래도. 혹시 예. 아까 10시에 교육을 좀 시키시나요? 진짜 맛있어요. 인터뷰가 좀 많이 경직돼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예. 아니 그 좀 근무하면서 이렇게 좀 힘들 때도 있을 텐데 우리 그 셰프님만의 좀 스트레스를 좀 푸는 방법이 좀 있었다면.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항상 식이 전날 친구들하고 약속 잡고 친구들은 무조건 저한테 스케줄을 맞춰야 돼요. 평상시에는 네. 못 만나고 만나서 그냥 술 한잔 먹고 수다 떨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한 곡 부르고 아니 무슨 노래를 부르세요? 공무원이 노래방 가면 이상한 거 아니야. 노래 바다의 왕자 박명수 형님의 막 그런 춤 그 팔비트 춤 추면서 그렇게 쩔쩔 댄스 추면서. 그렇게 혹시 오늘은 조금 네? 무리가 있으십니까? 지금 2주 전에 고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좀 어제 주사를 맞아가지고 지금 걷는 게 조금 불편해요. 손으로만이라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저기 고관절 주사 맞으셨는데. 예, 근데 손으로. 아니 좀 그만. 고관절이 움직이죠. 주세요. 아니 원래 여기만 괜찮았으면은 그 해병대 그 박수춤도 좀 하고 그러겠는데 근데 고관절이 좀 안 좋으시니까. 그럼 뭐 노래는 가능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바닷가 왠지 그냥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아, 그 혹시 아세요? 바다의 왕자 부르는 거 아니 들어보셨어요? 집에서는 안 불러요. 왜냐면 좀 가족한테는 보여주기가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럼 아니 가족끼리 부를 때는 저런 거 불러요. 이렇게 가곡 같은 거, 크지밥 뭐 이런 거. 크지밥. 근데 뭐 사실 세진 씨도 뭐 저기 가족들하고 있을 때 부르는 노래, 친구들 있을 때 부르는 노래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저도 가족들 앞에서 노래를 안 불러가지고. 안 부르죠. 네.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근데. 친구들하고 있을 때 체념. 배고파서 너와의 시간들. 가족들하고 있을 때 노래 안 부르고 아버님은 가곡 부르시고 아버님은 가족들하고 없을 때 바다의 왕자 우리 세진 씨는 체념. 예. 저 체념이라는 노래 처음 들어요. 체념. 네. 널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다. 참아야 하겠지. 빅마마의 네, 빅마. 맞아요. 영현 씨가. 아, 재밌네요. 노래 잘하시는 우리. 저요? 전 조남지대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저 조느님 노래 진짜 잘하세요. 조느님 노래 진짜 잘하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유느님이지 저는 아니에요. 유느님, 조느님. 아니 저는 유느님. 조느님. 저는 조느님 좋은데요. 약간 조는 계속.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보다 더 오랜 시간은 청와대에 있으셨던 거잖아요, 셰프님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감회가 청춘을 바친 거지요. 날마다 20년 동안 아침마다 비표 3번씩 찍고 들어갔던 곳을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구나. 나갈 땐 저희가 인수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관저 딱 서 있으면 아유 진짜 저희 맛있는 거 해주고 5년 동안 고생 진짜 많이 하셨다. 그때는 뭐 다 녹아나는 거죠, 몸이 그냥. 일단 나가신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때 5년께 채증이 다 내려앉는 거죠. 참 잘 선택한 직업이다. 다음에도 이걸 하라고 그랬으면 아마 했지 않았을까. 제 사회생활의 가장 긴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즐거웠던 점도 있고 서글프졌던 점도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내 개인적인 시간 없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5분의 대통령을 모셨다는 명예와 자부심, 긍지. 그 청와대에서 일하는 동안 배려를 해주신 우리 가족분들한테 영상 편지를 한번 써볼게요. 아 잠깐만요. 아우. 따님. 네, 어떤 게 지나가길래 지금 울컥하셨어요? 잘해주지도 못했고 애들한테 부모님한테도 그냥 애들이나 와이프 앞에서는 씩씩하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거 하죠. 근데 막상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안하고 고맙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저야 뭐 대통령을 모신다는 긍지와 그런 게 있었지만은 추억거리가 많이 없는 거죠. 애들하고. 그것도 또 지금 갔자니 지금은 다 로드에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그가는 거죠. 그래서 이 와이프라는 말보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걸 좋아하는 우리 홍윤미 고생도 많이 하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우리 두 딸들하고 재밌게 살며 앞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며 살자. 홍윤미 영원히 사랑해. 지금은 현재 짬뽕집을 운영을 하고. 네, 사실은 레스토랑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짬뽕집을 하면서 저녁에 이제 요리 몇 가지만 팔아요. 아 약간 그 뭐 타이틀 그런 거 좀 이렇게 해놨습니까? 청와대 뭐 20년 네, 20년이 아니고 그냥 사진들 몇 개 해놓고 사진들 몇 개 해놨어요. 대통령께서 함께 이렇게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그 사진하고 뒤에 뭐 전용기 있는 사진 이렇게 찍은 거. 제 비행기는 아니지만은 그러고 몇 개 걸어놨습니다. 세진 씨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좀 식당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이런 거 은근히 좀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알게끔 해놨나요? 네, 누가 봐도 청와대에서 같은 걸 알 수. 혹시라도 나중에 꿈이 조그마한 카페를 차리시는 건데 카페를 차리시면 거기에 좀 연역을 좀 붙이실 건가요? 거기에? 어디에? 양력을 카페.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연예대상 몇 번 쓰셨는데 제가 꼭 카페를 만약 카페를 열면은 갖다 놔야죠. 그렇죠. 트로피랑 뭐 이런 거 트로피나 이런 거쭉 넣고. 예. 전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거 뭐. 그거 왜 나쁩니까? 네, 이렇게 조금씩 왜냐면 조금씩 해서 포인트를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추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공통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혹시 비밀인데 안 비밀이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아닌 척하는데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주신 시계라든가 뭐. 그렇죠. 대통령 시계 차면은 괜히 일부러 긴 팔소매가 있는데 좀 짧은 거 입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 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야 그거 시계 야 그거 어떻게 구할 수 없냐? 야 없어.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여기 나와서 5-5분을 모셨으면은 저 역시도 제가 스스로 할 때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얘기 안 하면은 모르잖아요 상대방은. 모르죠. 그래서 그 황희정승이 옛날에 한 28년간을 왕옆에서 모셨답니다. 네. 24년인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야, 황희정승이 몇 년 모셨는지 알아? 이제 그렇게 해서
알아달라고 얘기를 좀 시작하신 거구나. 유도를 이렇게 하는 일단 편이에요. 시계를 또 이렇게 해서 팔을 좀 걷고 얘기를 하고 네. 얘기가 무르익으면 예, 황희정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 퀴즈를 맞힐 의향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quiz? yes. Yes. 자 이것은요 로마 시대 전쟁에서 병사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것 한 줌의 값은 일반 병사들의 월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는데요. 또한 이것을 신성하게 여긴 네로 황제는 아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이것을 태웠다고 합니다. 후추, 정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신료라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추, 청양. 상처를 저는 뭐 전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금? 아, 네. 이게 아닌데 지금 상처를 치료한다는 거에서 제가 넘어간 것 같은데. 상처에 소금을 뿌려요? 기름에 물 붓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소독 이 소독이. 소금 정답은요 계피입니다. 어렵다. 시나몬이라네요. 계피 어려워. 계피까지 생각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상처에 소금을 말고 그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제 어차피 이거 인간이 하는 거라 뭐 그렇죠. 기계가 아닌데요. 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자기 백에서 여기만 좋은 게 나올 수 있죠. 저기서 그 값어치를 해서 가겠습니다. 예, 서분도 솔직히 그렇고. 돈 받아도 제가 못 씁니다. 와이프가 다 뺐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게 더 낫습니다. 올해 90년생. 아, 네. 그러니까 32살이신 거예요? 네. 야, 근데 교수님이 그 32살 전에 되셨을 거 아니에요? 언제 임명이 되신 거예요? 이제 벌써 이제 3년 차가 돼요. 2019년 30살에. 30살에? 네, 딱 30살에. 와, 캠퍼스에 계시면 그냥 학생으로 오해를 많이 받으셨겠는데요? 막 이제 처음 갔을 때는 교수님들도 제 얼굴을 잘 모르는데 예. 저는 아니까 이제 인사를 드리면 교수님들이 그래 안녕 이렇게 하고 가시다가 나중에 이제 알고 네, 동료 놀라면서. 교수님이신데. 네네. 왜냐면 지금도 너무 애띠 보이시고 또 목소리도 그러시다 보니 목소리가 네. 맞아요. 목소리가. 아니 그냥 이렇게 캠퍼스에 계시면 그냥 학생이시구나 진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약간 제 분야 적인 약간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산업공학과 출신인데 운 좋게 조금 인공지능 분야가 이제 알파고 이렇게 했던 것들 이전 제가 2013년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막 기계학습과 뜨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 이제 하는 덕분에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은 대기업의 사회 사회이사. 이사님으로도 맞아요. 아니 지금 교수님 근데 융합보안공학과는 이게 어디 무슨 과입니까 이게? 우리가 뭐 굉장히 좀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융합보안공학과.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많이 요즘 이야기하는 기술들 있잖아요. 인공지능, 뭐 사물인터넷 아니면 블록체인.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요. 사물 인터넷이란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스피커 등과 같이 각종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로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들을 좀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왜 융합이냐면 사실 그런 기술들을 사람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꼭 보안이 기술 자체가 뭔가 문제 있어서라기보다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안전하게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 하면 저도 그런데 이제 에어컨 이런 것도 요즘에 다 리모컨으로 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뭔가 사이버상의 보안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세계랑도 우리가 이제 사는 세계랑도 연관이 된다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융합 보안이라고. 저는 지금 교수님의 얘기를 네. 들으면서 왜 최연소 교수님이 드시는지 알겠다. 예. 생소하긴 하지만 융합보안공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가 요즘 가장 또 이슈인 네. 예, 사물 인터넷과 뭐 예를 들면 블록체인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네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좀 신학문이죠, 그죠? 그쵸. 뭔가 이제 새로운 분야. 네네네. 교수님 수업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은 혹시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보안 실습이라는 수업이었는데요. 네. 수강 시험 못한 학생들이 계속 메일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고 그리고 이제 증언을 해줬는데 증언을 하고 나서 또 못 신청을 했다고 메일을 보내면서 학생들 커뮤니티가 있나 봐요. 수강 신청 실패한 학생들이 슬퍼하는 그걸 어떤 학생이 저한테 캡처해서 이메일로 그럼 굉장히 그러니까 교수님 이 수업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 수업이네요. PC방에 가가지고 딱 시간 되자마자 바로 클릭을 해서 수업을 들었죠. 못 잡으신 학우분들께서는 계속 밤새 새벽 내내 어떻게 한 자리 잡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수업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와 주셔서 모범생 학생들이 발표 준비해 오듯이 뭐라 똑부러지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이번 학기 수업 좀 빡세겠다. 그만큼 또 배운 게 너무 많은 수업이었습니다. 저희 롤모델 같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박세롬 교수님이 수업을 하신다?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학생들 너무 잘 생각해 주세요. 사실 학생이 늘어나면 교수님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더 많은 학생이 들을 수 있게 조율을 해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답도 빨리 주시고 그런 거에서 열정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초부터 뭔가 중상위 단계까지 뭔가 잘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우리 교수님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진짜 필기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농담까지 다 필기를 해서 아, 네, 맞아요. 거의 뭐 그 학생분들 사이에서는 뭐 교수님 수업을 다시 그냥 듣는 것 같다고. 맞아요. 친구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면 이제 노트를 제가 수업 시간에 워낙 열심히 필기를 하니까 무슨 농담을 거기에 적었어요? 뭔가 교수님이 뭐 이렇게 산에 뭐 등산을 가셔서 어떤 새를 봤다 뭐 이런 농담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거기에다 적었나요? 네, 그걸 거기에 제가. 교수님의 전공 분야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좀 발전을 했습니까? 사실 인공지능 정말 다양한 분야에 지금 많은 곳에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의료 분야에서도 사실은 이 의료 인공지능이 또 발전을 해서 이건 벌써 엄청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그냥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 찍으면 얘가 피부암인지 판단해주고 하는 어플이 있어서 어플이 있어요? 네, 그거는 벌써 5년도 넘은 거고요. 영상 인식과 같은 해서는 사람이 기계에 들어가 컴퓨터 게임을 하듯 버튼을 조작합니다. 로봇 손가락이 정교하게 혈관 수술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수술 단계마다 조종하는 사람에게 주의할 사항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막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인공지능 언어와 관련된 인공지능이 많이 이슈가 됐는데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주면 이렇게 고쳐주거나 차 이름을 주고 이 차 이름을 넣고 너가 문장을 만들어 말하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매일매일 출퇴근할 때 이러한 차를 운전하고 다니신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주고 문장을 완성을 하는군요. 네. 이력서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이렇게 몇 가지 나의 이력을 넣으면 그걸로 이력서 문장을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진짜 엄청 발달했다 진짜. 네. 최근에 그 본 것 같은데 그 인공지능 아나운서인가요? 맞아요. 네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69명 나와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실제 김주아 앵커의 모습이 담긴 영상 10시간 분량을 학습해 탄생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인공지능 기술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생성고요. 진짜 인공지능 관련 연구는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한 3, 4년 전에 제가 학회를 가면요. 학회에서 어떤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근데 그 논문을 이미 그때 발표하는 그 논문에
뛰어넘는 연구가 또 그 같은 학기에도 발표가 되고 막 이런 시기였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그것들을 파악하는 것조차 요즘에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무서울 때도 있는. 맞아요. 그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알아서 이렇게 저한테 맞아. 막 추천을 계속 추천을 해주잖아요. 교수님은 알고리즘 추천 영상 어떤 게 많이 뜨세요? 그 아이디를 이제 남편이랑 같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축구 영상이나 뭐 아 남편분이 보시는 게. 지금은 유로 2020, 예, 저도 자주 봅니다. 저도 그 지옥고를 같이 써서 지호랑 계속 싸우고 있어요. 저는 그 뭐 이제 그 축구, 아니면 이제 그 예전 그 코미디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좀 주로 많이 보는데 지호는 뭐 고양이. 그다음에 지금 요즘 드래곤볼 또 지금 요즘 되게 많이 보거든요. 드래곤볼. 예. 근데 보면서 나의 정보가 어디인가에 이렇게 나를 누군가가 모르는 존재가 나를 다 알고 있는 느낌. 내 속을 들여다보는 느낌.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는 좀 약간의 그런 두려움, 선짓함? 네. 이걸 어떻게 그거 알까요? 네, 뭔가 사실 추천을 한다는 게 어떤 영상들이 유사한 영상들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어떤 사용자들이 유사한 사용자들인지를 알아야지 그거에 맞춰서 추천을 해줄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세호 씨가 뭔가 유튜브 영상들을 본 거 하면 이런 영상들을 봤다라는 데이터 그리고 이 영상은 보다가 금방 껐다 아니면 이 영상은 끝까지 봤다 아니면 이 영상은 보고 좋아요까지 눌렀다 이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의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거로부터, 추천을 하는군요. 네, 패턴을 잘 학습을 해서 추천을 하는데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와 관련된 것들만 올라오니까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또 이것의 문제가 또 그런 거잖아요. 뭔가 우리 정보가 모르게 좀 수집이 되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조종을 당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자꾸 정보가 추천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좀 갇히는. 예. 네네, 맞아요. 이런 것도 또 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가짜 뉴스가 사람이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 뉴스를 인공지능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뉴스 보면 이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악용해서 정말로 가짜 뉴스들을 막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세상, 사실 무서운 세상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더라도 이제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그런 뭐 연구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데이터가 유용하다라는 것을 알면 이제 그거를 누군가가 공격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뭐 딥페이크 같은 기술도 사실은 그 알고리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 사용하거나 나쁜 방향으로 사용하면 또 그것이 굉장히 위협으로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연구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뭔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해야겠죠. 사실 예전에는 그냥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만 높이는 방향으로의 연구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어때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데이터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도대체 그런 공정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무엇이냐 혹은 공정하다라는 것의 결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냥 운전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의 책임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하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은 과연 그 주인의 책임인 것인가? 아니면 그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의 책임인 것인가? 누구의 책임인 것인가부터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얘를 학습을 시켜야 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그 알고리즘 학습하기 전에 뭔가 합의되어야 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작년에 커의 그 사회이사직을 맡으셨는데 국내 최연소 대기업 사회이사로 선임됐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요. 사실 그 30대이신 사회이사는 진짜 사회이사가 정확히 어떠한 직책인가요? 그러니까 회사 외에? 회사에 그렇죠. 외부에서 와서 회사의 전체적인 뭐 이렇게 감사도 좀 하고 주요 안건에 대한 이건 이제 그 토론도 하고 그거에 대한 결정도 하고 여기 이제 사회이사예요. 되게 잘하시네요. 사회
사회이사 하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닌데. 사회를 보죠, 사회. 네, 저는 사회. 저는 사회를 합니다. 사회를. 결혼식 사회, 잘하시죠. 각종 사회.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회이사는 총 몇 분이십니까? 이제 저 포함해서 이제 4명. 4명. 네네네. 어떻게 이게 사회이사가 되신 겁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사회이사 후보로 추천이 됐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회이사가 뭔지도 사실 몰랐고 왜냐면 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는 그렇지. 사회이사를 해본 친구들이 없고 이제 막 박사 맞아요. 졸업하고 취업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어디 신청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전화가 가지고 네, 내가 어디 맞아요. 사회이사가 야 이런 경험도 참 진짜 그러면은 주변에서 반응도 엄청 좋았겠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사회이사 뭔지 제 친구들도 모르니까 저보고 너 서울로 이직했냐고 막 연락이 엄청 와가지고 이사가 됐으니까. 네네 그래서 사회이사가 됐으니까. 제가 진짜 이사로 간 줄 알고 네 그렇게 연락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재밌네요. 어떤 일을 좀 하셨어요? 이사회 안건들이 다 저는 되게 신기한데 액면 분할 최근에 있었던. 있었잖아요. 네 그런 네. 건도 있었고 아니면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된 거를 승인하는 그런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신 거야. 네. 이사님이 참여를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쪽에 계시면 좀 뭔가 그쪽에 베네핏도 좀 있지 않습니까? 연봉도 있고 그죠? 맞아요. 월급도 주시고요. 네. 어느 순간 이렇게 카드를 주셨어요. 출입증 카드. 그래서 회사. 이제 원래는 이렇게 뭔가 띵동 누르고 그죠. 들어가야 안녕하세요. 저 되는데 누군데요? 뭐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카드를 찍고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게요. 이렇게 카드면 이제 샤워샵을 가면 10% 할인을 해줘요. 이야. 샤워샵 10% 할인. 그거 너무 좋다. 각종 캐릭터 10% 할인 네네. 되는군요. 네네네. 저희 쪽에는 뭐 늘 얘기 드리면 만두 40% 할인. 오, 되게 크네. 예. 그거 할인 그죠? 예. 궁금한 게 만두를 얼마까지가 계속 안 될 거 아니에요? 월 한도가. 저희가 좀 추가된 또 월 한도가 할인이요. 있구나. 우리 그 직원분들이 월 한도가 있습니다. 배 터지게 먹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 거네요. 막 뭐 여기 주변 사람들 데리고 야야 40% 사 이렇게는 못 한다는 얘기죠. 네. 한도가 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특별한 베네핏보다 제일 재밌는 게 이제 사실 제가 언제 또 이제 대표님들을 만나고 거기 이사들 사내 이사분들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제일 큰 베네핏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김범수 네, 의장님이라든가 맞아요. 거기 계신 그 네, 이제 네. 그러면 혹시 그 호칭을 교수님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이사님이 좋으세요? 더 익숙한 건 당연히 교수님이죠. 학생들한테 아무래도, 매일 듣다 네. 보니까 네 이사님은 조금 부담스럽고 저는 그래요? 교수님이 좋은 것 같아요. 댁에서는 뭐라고 부르세요? 댁에서는 이사님 일어나셔야죠. 우리 가끔 뭐 갑자기 스타된 그 우리 동료들 그렇죠. 가운데는 스타님. 예. 네. 그런 식으로 부르실 때는 교수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약간 좀 더 과장해서 부르고 싶으실 그럴 때 네. 뭐라고 부르십니까? 박 교수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있어요. 있죠. 뭐 이제 뭐 부모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냥 재석아. 저는 그냥 재석아. 재석아. 유느님 이렇게 유느님. 그런 거 집에서요? 혹시나 유느님 네.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식사하소서 잠드소서. 32살의 나이에 교수와 대기업 사회이사라고 계신데 교수님의 40살과 좀 50살엔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을 것 같으시죠? 그냥 생각해보면 사실 박사 공부하기까지는 거의 저를 위해서 살았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공부하는 거고 내가 즐거우니까 그냥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박사 과정 때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제가 포닥을 하고 저 조금 더 포닥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교수님이 너도 이제 뭔가 다른 사람들이나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저는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관련된 걸 제가 알려주면 그것들을 되게 선한 방향으로 사용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알고리즘이 선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도 계속 하고 싶거든요. 저만을 위해서 이제 그만 살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면 살고 싶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공통 질문 한번 네. 좀 드려보죠. 교수님도 무언가를 위해서 광클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여름 방학 때 이제 방문 연구를 가거든요, 미국으로. 그래서 사물 인터넷 보안 관련한 부분을. 네. 근데 제가 백신을 아직 못 맞았어요. 아, 예, 예, 네, 예. 그래서 혹시 자녀 백신을 맞을 수 있나 요즘 그 하고 자녀 백신. 그거를 네. 안 돼, 자녀 백신. 저는 뭐 감사하게도 이제 맞았는데 맞으셨어요? 얀센조. 예.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준데 거의 40대 1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떠도 금방 사라지고 내가 누르려고 그러면 사라져요. 네, 아니 눌러서 들어가면요 이러더라고요. 아, 이런 거 참 가끔 다른 분들의 이렇게 말을 통해서 듣잖아요. 뭐 교환 학생, 교환 교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건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뭐 무슨 연구라고 그랬죠? 저는 사물 인터넷 보안이요. 아니 이 미국 가서 하는 연구가 무슨 연구? 네, 그거가 사물 인터넷 IoT 보안. 근데 그 전에 이게 무슨 연구라고? 방문 연구. 방문 연구. 네네네. 저희가 비지팅. 네, 맞아요. 네. 방문 연구. 이런 게 너무 좀 낯설고 부러워요. 네네. 우리 방문 토크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방문 토크. 미국에 지금 방문 토크가 있어가지고요. 네, 이번에 또 한 2개월 정도 가고 싶네요. 방문 토크 하고 오겠습니다. 똑똑똑 가고 실례합니다. 개그 좀 선배하겠습니다. 캠퍼스 안에서의 교수님의 최애 장소가 있으십니까? 이제 제가 첫 학기 되면서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코로나가 바로 터져버렸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어디 돌아다니면 다 마스크를 끼고 이제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내에서는 딱 제 연구실을 딱 들어가면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서 요즘에는 학교의 최애 장소가 연구실. 네. 내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네, 내가 자유를 좀 누릴 수 있고 한 장소. 제가 또 그 성신여대 옆에 용문고등학교를 제가 나왔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성신여대 누나들 많이 보고 제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거기 언덕이 조금 그죠? 네네. 예. 저 이렇게 처음 갔을 때 학생들이랑 같이 가는데 어떤 학생이 신입생이 있었거든요. 네. 그 학생을 한테 여기 겨울이면 썰매 대회가 열린다고. 진짜? 근데 그거를 제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 썰매 대회가 열리냐고. 되게 경사가 깊어서 1학년 학생을 속이려는데 제가 속아가지고 학생이 당황해서 아니라고. 대회 열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래서 그 썰매대 재밌네요. 예. 유키스? 네. 예, 좋습니다. 뒤에 왔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조셉? 보안이 철저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조셉? 저희도 보안이. 네, 보안이 철저하네요. 보안 철저하게 해야죠. 제가. 가리고 오잖아요.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현실 세계와 인터넷이라는 가상 세계의 결합을 말합니다. 1991년 컴퓨터 과학자 마크 와이저가 미래를 예측한 논문에 이것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며 알려졌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다. 정답은 유비쿼터스입니다. 유비쿼터스. 그렇구나. 관우 장비 막 이렇게 드리고 싶었는데. 유비쿼터스. 야. 그 시원한 데 있어야 되는구나, 그죠?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악기나 좀 시원한 데 있어야 되나? 야. 이렇게 되면 되나? 됐겠죠? 예,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얘기 드렸죠? 세계적인 권위의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쿨에서 콩쿨 역사상 최연소 우승을 한 첼리스트 우리 한재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를 직접 좀 해주세요. 저는 첼로를 하고 있는 한재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 몇 살이신 거죠? 제가 한국 나이로 16살이에요. 그러면 몇 년생? 06년생이요. 2006년이면 저기 독일 월드컵이네. 그러네요. 예, 독일 네, 월드컵. 아니 지금 저 재민 군이 16살이면요. 지금 그 중3의 나이죠. 맞아요. 예? 한예종 다니세요? 네, 맞습니다. 대학생이에요 지금요? 네. 아니 우리 그 저 한예종에 지금 보니까 최연소 입학해서 지금 다니고 있다고. 최연소일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에 본인 그 앞에 수식어가 최연소라는 게 이제 계속 좀 따라다니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좀 이거에 대한 좀 약간의 부담이나 이런 거 좀 없으세요? 괜찮으십니까? 네, 전혀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래요? 네. 아니 사실 뭐 최연소를 떠나서 지금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이 콩쿠르에서 이 우승한다라는 게 정말 그 굉장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어요. 사실 나이를 떠나서 일단 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언제 우승을 하신 거죠? 이게 올해 5월달에 콩쿠르. 야,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 이거 사실 굉장히 좀 생소한데 어떤 그 대회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루마니아의 부큐레스트에서 열리는 2년마다 열리는 거죠. 2년마다요? 루마니아 출신 작곡가 겸 바이올리니스트래요. 제오르제 에네스쿠를 기리고자 1958년에 만들어진 음악 경연입니다. 여기서 이제 5월에 한재민 군이 16살의 나이로 우승하면서 역사상 최연소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우신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재민 군 나이에는 보통 지금 사실은 주니어 대회에 좀 출전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좀 성인 대회인데 여기를 출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뭐 콩쿠르에서 뭐 입상을 해야겠다 이런 욕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스스로. 그럼 본인이 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1차 예선이단 말이에요. 비디오 예선이. 네, 봤어요. 그래서 전혀 기대 안 하고 그냥 비디오 예선만 그냥 냈는데 This is my recording for the NSO competition cello section first round, and I'll perform Popper Etude number 20 and cello concerto, Haydn cello concerto number 1 C major with my cadenza and Schumann Adagio Allegro. Thank you. 접수비가 따로 있어요. 이게 얼마? 100유로가 접수비가 있는데 100유로?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 아빠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될 것 같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될 거야. 그냥 내본 거야 했더니 10만 원 날렸네 이러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100유로는 아니었네 이거. 아니 그럴 수 있죠. 뭐. 그런데 그냥 진짜 그렇게 부담 없이 그냥 내봤다니. 정말. 야. 아니 이게 그 결승에서 만난 분들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 루마니아 분은 저랑 12살 차이가 났고 독일 분은 저랑 10살 차이 이렇게 났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나이도 많고 이러니까 뭔가 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번에 혹시 안 되더라도 그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저는 어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부담감이 훨씬 줄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니 그 결선 때 마지막 순서였다고 조금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어땠습니까? 이렇게 또 결선 앞에 두 분을 보는데. 사실 원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콩쿠르 무대에 오르기 전에. 그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저는 긴장감이 없었어서 그 뒤에서 그냥 연주를 보고 있었거든요. 뭔가 마지막에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항상 마지막 순서를 하다 보면.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이미 나는 내가 목표했던 거는 이뤘기 때문에. 이뤘고 이제 3명 올라갔으니까 못해도 3등이다. 이게 또 그러니까 막상 결승에 올라서 야 이제 나 이거
내가 우승해야 되겠다. 나 마음 먹었어 내가. 그러면 또 실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마음이 편하니까 연주가 아주. 네, 맞아요. 우승을 할 거라고 본인이 딱 연주 본인 순서에 맞추고 나서 어떤 좀 느낌이 좀 오셨나요? 어떤가요? 이런 얘기 어디서 안 했는데. 해. 솔직히 연주 딱 끝나고 내려와서 운 좋으면 우승하겠다. 느낌이 왔구나. 그 느낌이 있어요. So, and first prize receive Jaemin Han from Korea. 이번 콩쿠르의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그 첼리스트 정명환 선생님이셨어요. 네. 뭐 끝나고 또 전화까지 주셨다고요? 네. 뭐라고? 너무 잘했다고. 제가 사실 선생님한테 배웠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요? 진짜? 언제요?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까지. 정명환 선생님한테? 지금은 미국 가셔가지고 못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이제 선생님이 오랫동안 저를 못 보셨으니까 뭔가 전화하셔서 너무 잘하고 있어서 뿌듯하고 오늘 연주 너무 잘 들었다고 하면서 이게 뭐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때 그냥 선생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압도적인 연주였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 그러니까 내 제자가 우순상금도 굉장히 조금 궁금하긴 한데 혹시 괜찮으면 우순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15,000유로 정도? 네. 한 2천만 원 정도? 네. 이야. 아니 그 상 받은 상금은 어떻게 해? 지금 첼로 할 때 저기 걸려 계신 활 보이시죠? 활. 네, 활. 저거를 바꾸고 싶어서 모아두고 있어요. 통장에. 저게 하나에 얼마 하는데? 이게 근데 악기도 그렇고 활도 그렇고 진짜 천지 차이예요, 가격이. 그래서 비싼 거는 활도 막 억대 넘어가고. 활도요? 활 하나만요? 활 하나만. 야, 근데 활도 뭐 그렇게 비싸요? 활 정말. 아니 그럼 이 첼로가 그 콩쿠르에서 연주한 첼로입니까? 는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네, 거기 갈 때는 또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다른 악기사 사장님께서 좋은 악기를 또 가져가서 쓰라고 이렇게 빌려주셨어요. 저기 연주에서 쓴 악기는 어떤 악기? 그 악기가 1704년도 악기인가? 8년도 악기인가? 1,700만 원이 아니라 1,704년도? 1,700만 원이 아니고 1,704년. 네, 300년 된 악기인데 그걸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악기는 오래될수록 이게 네, 맞습니다. 그 스트라디바리우스인가 뭐 그런 그 또 오래된 그죠? 네. 바이올린 네. 이런 건 뭐 몇십억 뭐 그죠? 네, 그렇죠. 최고 비싼 건 뭐 얼마까지? 100억도 넘어가는 악기가 있어요. 100억이요? 네. 아니 근데 저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악기가 오래될수록 뭐가 좀 다릅니까? 소리의 깊이가 되게 이렇게 깊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골국 같은 느낌. 표현이 딱 와닿네. 사골국 같다. 네. 끓이면 끓일수록 우려나오고.
그러면 요거는 혹시 이거는 얼마? 이것도 제 악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제가 지금 대여를 받아 쓰고 있는 악기인데. 아 이것도 대여예요? 네, 이게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래서 억대 악기인 걸로. 이것도 억대 악기예요. 근데 아 그래서 이거 자리를 이게 아 이제 이해가 가네. 아 그래서 이게 걸어도 되는 건가 이거. 아 저는 이게 잘 모르니까 이게. 아 근데 이것도 대여면은 그 뭐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내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 그냥 이제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신 악기예요. 근데 저희가 뭐 잘 모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네네. 보통 이렇게 비싼 악기를 갖고 계시면 대여료를 보통 다 렌트비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린 학생이 잘 크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러시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후원을 해주시는 거구나. 그쵸, 예. 이런 식으로. 예. 아니 그 사실 오늘 재민군 나온 김에 이 연주를 한번 저희가 부탁을 한번 드려봐야죠. 아 진짜?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예 그럼 연주를 한번. 아우. 오늘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다들 아시는 바하 1번 프렐류드 이곡. 이게 바하. 이게 바하구나. 네, 이거랑 재즈 같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음악의 아버지 바하, 어머니 핸델.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음악의 아버지가 만드신 그 곡으로 한번 우리 박수를 청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야, 진짜 멋있다. 이 재민 군이 아까 이 연주를 하시면서 봤죠, 표정. 이거 본인 잘 모르실 거예요. 이막 그냥 음악에 이게 확 그 어떤 악기가 뭐 재민 군인지 재민 군이 악기인지 서로 모르는. 너무 멋있다. 혹시 그럼 다른 거 살짝 혹시 이거 잠깐만 들어주세요. 줘요. 제가 일단 달라 그러면 한번 주세요. 달라고 그럴 때 준대. 바로 주세요. 알았어. 타이밍이 중요해요. 알았어. 이것도 굉장히 긴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것도 긴장되네. 같이 음악을 알겠습니다. 제가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야! 야! 다시 한번 우리 재민이 군께. 감사합니다. 아, 이게 참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이런 또 우리 또 이런 멋진 첼리스트가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해나오고 계시다는 게 너무 뿌듯하네요. 조금 전에 첫 번째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바흐 이 첼로 모음곡 1번은 코로나 접종을 하고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세계적인 첼리스트죠. 요요마 씨가 백신을 맞고 그 자리에 이렇게 계신 분들께 요거 이제 그래서 뉴스에도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하루 연습은 얼마나 하세요? 한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5-6시간 정도 연습을 하는 것 같고 뭐 10시간 넘게 연습할 때도 있고. 네. 와. 이게 음악이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거의 매일 하시는 겁니까? 네. 한 이틀 쉬면은 약간 감각이 무뎌지는 그런 거.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 네. 하루 안 하면은 약간 이러다가 잡혀요. 이틀 안 하면은 이거 약간 이런 반응이고. 네, 첼로는 요만큼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몇 미리 차이로 음정이 달라지는데 그런 게 되게 아무래도 되게 무뎌지니까. 표현은 우리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참 좋네요. 우리가 뭐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 하다가 이제 됐다. 네. 제가 입시 딱 끝나고 나서 일주일 쉬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럴 때 있지. 네, 일주일 딱 쉬었는데 일주일 딱 끝나고 이제 악기를 잡으니까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도 그날 이제 연습하면은 이제 그 다음 날쯤이면 다시 찾아져 있는데 그래도 그날 하루는 되게 참 신기하네. 아니 진짜 수년을 했는데 일주일 안 했는데 하루가 좀 약간 그런 거예요. 나중에 혹시 아기가 생기시면은 악기는 시키지 마세요. 왜? 맨날 해야 돼서 힘들어요. 진짜? 본인은 혹시 나중에 결혼해서 2세가 생긴다면 절대 악기는 안 시킬 거예요? 원하면은 시키는 게 맞는데. 네, 근데요. 양성원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양성원 선생님이요? 네, 첼리스트 양성원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내가 50 넘어서도 이렇게 연습해야 되는 줄 알았으면 첼로 안 시작했다고. 와닿는다. 와닿는다. 그러니까 내가 50 넘어도 계속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시작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악기는 안 된다. 마지막에 최종 목표는 뭐예요? 관객분들이 이제 이 연주자는 그러니까 한재민은 뭐 세계 최고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음악을 진짜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만 알아주면 그게 사실은 최종적인 목표죠. 궁극적인 목표고. 퀴즈? 예스. 이것을 맞춰주면 돼요. 네. 이것은 라틴어로 경쟁하다 또는 협력하다라는 뜻인데요. 음악에서는 오케스트라와 독주악기가 서로 경쟁과 협력을 통해 합주하는 장르를 가리켜서 이것이라고 합니다. 주로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화 형식으로 서로 응답해 나가면서 연주하는 게 특징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화 형식으로 서로 응답해 나가면서 연주하는 게 특징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콘체르토? 콘체르토라고 대답을 해줬는데요. 정답은 콘체르토 정답입니다. 콘체르토. 야,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